오늘의 억울합니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망사고. 지난달 30일 1심에서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이 선고됐는데요. 이 사고로 숨진 16 조현석은 어제가 첫 기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16살 아들을 떠나보낸 유족.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다들 뭐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약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입장에 살인인 거거든요. 본인이 운전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 뭔가 그때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실로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억울한 거죠. 당시 가해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140m를 역주행했습니다. 유족과 함께 찾은 현장. 사고가 난 후 아버지는 이곳을 오고 또 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은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140m부터 이제 역주행으로 쭉 오고 있었고, 제 아들은 정속으로 달려오다가 피하지 못해서 그냥 정면 충돌을 난 것 같아요. 당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더니 맞은편에서 오던 이륜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맙니다. 역주행하다가 정상 운행하는 현수 오토바이를 박은 거죠, 정면으로. 경찰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가 있는 현석우는 정속 주행 중이었고 안전모도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밤 11시 50분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발생한 사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에 들어갔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산산조각 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쪽, 그리고 기타 뭐 발목 여러 군데 이제 자발성 골절.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지금 긴급이다. 이게 생명이 지금 위험한 상태다. 비장 출혈과 배뇌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이었는데요. 사고 약 2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6월 16일 현석우는 결국 숨졌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삐 하고 그렇게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기계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조금 운전하지 못해도 숨만 쉬고 있어 달라고 기도했고 바랬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눈도 못 감고 갔어요.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하던 현석우. 집안이 어려워지자 꿈을 접고 부모님을 도우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데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애가 되게 미안했나 봐요. 배달 알바 하면 어떨까. 헬멧 쓰고 열심히 안전하게 운전할 테니까, 걱정 안 시키게 운전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물론 이제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엄마. 네. 안 된다, 위험하다, 안 된다. 제가 현서한테 제일 미안한 게 이제 왜 그거를 끝까지 말리지 못했던가. 당시 배달업체 대표는 지금도 성실했던 현석운을 기억합니다. 이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싶어 하는 거랑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돈을 버는 거랑 그런 게 제일 컸죠. 헬멧 착용하고 그다음에 뭐 정진선 지키고 신호위반 안 하고 특별하게 현서만 좀 잘 지키는 거였어요.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문가는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인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앙선 침범함으로써 잇따르는 역주행,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충격량이 2배가 되는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중앙선 침범에서 교통사고 발생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가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신고도 안 했어요?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정상주행 중이었고 이륜차가 역주행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는데요. 블랙박스 칩을 가지고 왔을 때 차량 운전자가 그때까지도 자기가 정상 주행을 했고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착각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본인의 역주행 사실을 인정했다고요. 적어도 운전하다 뭐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서라도 핸들을 꺾게 되어 있는데 핸들 꺾은 흔적도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거기를 많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는 운전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해 차량은 그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하는 차량을 보며 주행을 했고 네. 중앙선은 황색 실선에 그 표지병을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인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운전자가 중앙선이 아니라고 착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사고 후 운전자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말을 계속 걸었는데 끄덕끄덕은 계속 하더라고요. 한 2분 6시간 불러도 되다가 끄덕끄덕조차 없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 차주는 계속 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공차 오면서 내려가지고 말하는 듯이 운전을 저렇게 하냐, 위험하게 와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차 보고 다시 차를 타고.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조금만 더 빨리 했으면, 조금만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현서가 살고 있지 않을까, 숨이라도 쉬고 있지 않을까. 그 단단한 차가 앞이 다 찌그러질 정도로 부딪히고 애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문가는 교통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54조를 보면 운전자는 잘못이 있든 없든 사고 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또 다른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방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건데.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신고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사고 미조치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1심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고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고작 3년이라니. 전문가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 처벌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형과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같지만 강제노역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차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망사건이고, 그중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중사유로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3년형은 많이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웃으며 달려와 안길 것만 같은데요. 300년을 뭐 받아도 진짜 원이 안 풀리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법이라는데, 진심으로 우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현수한테 미안하다면 항소하지 마라. 말아달라. 그러나 가해 운전자는 항소했고 검사 측에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하고 또 피해자를 대변하는 검사는 항소를 안 하고, 이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항소조차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답답하네요. 그런데 지난달 22일 민사 1심에서는 피해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피해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는 상황에서도 피하지 못했다라는 방어운전 위반에 대한 과실을 10% 잡아서 그렇게 판결이 났고, 운전자 측 보험사에선 사고 발생까지 6초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을 피할 수 있었고, 피하지 못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6초라는 시간을 가정을 해놓고 사고를 이제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6초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너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상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이 충돌 6초 전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어떤 그 사고에 구조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네. 양 차량이 만약 50km를 주행했다고 하면 6초 후에 충돌을 하는 게 아니고 3초 후에 충돌을 하는 겁니다. 피하고자 했지만 그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시간과 거리였습니다. 어제 현서군의 첫 기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납골당을 찾았는데요. 오빠가 네 이름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현서야. 내일 밥 먹으러 와. 알았지? 밥 먹으러 와. 시간이 흘러도 채워지지 않는 아들의 빈자리.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야 이 그리움이 옅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편하게 자유롭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아들아.
엄마 너무 염치 없는데 그냥 부탁 하나만 할게. 딱 한 번만 더 다음에 엄마 아들로 한 번만 더 태어나줘. 너무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하나뿐인 아들을 앗아간 사고. 유족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